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강제 호적 말소라는 주제가 중국 본토의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자가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중국 호적을 유지하거나 중국 시민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국적법 제9조에서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호적등록조례에서도 중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적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일부 화교들 사이에서 마치 뜨거운 솥 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중국 정부가 이중 국적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실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국을 준비하던 중 신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직접 받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 차원의 국적조사 절차가 즉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운이 없었다거나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을 겨냥한 일이 아니라 현재는 국적 관련 규칙 자체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많은 화교들이 호적을 쉽게 말소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가는 건 편리하지만 중국에 돌아왔을 때는 신분증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호텔 투숙, 기차표 구매, 각종 실명, 인증 절차 등 외국 여권보다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공이 호적 말소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더 깊은 재정적인 고려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12월 3일 중공은 전국 각 출입국 관문에서 특별 정밀조사 작업을 시작했으며 출입국 심사 시스템과 전국 호적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면서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관 시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뜨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두로 안내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강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유예나 완충의 여지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적 말소를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주 소산국제공항에서는 호주 국적의 화교 샘씨가 휴가를 마치고 멜버른으로 돌아가려던 중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던 순간 경고음이 울리면서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공항 직원이 그에게 한 장의 서면 통지서를 건넸고 그 내용을 읽은 샘씨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시스템에 따르면 귀하는 아직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호적 말소 전까지 출국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샘씨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호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다만 고향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두고 손을 대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샘씨에게 귀하는 반드시 하남성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말소 절차를 완료해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항공권은 무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최고 500위안의 체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팔로우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해의 교육 전문가 매 선생은 또 다른 사례를 공유했는데 그의 한 팔로우는 상해 출신으로 이미 유럽의 한 국가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이 팬은 유럽 여권을 사용해 상해 포동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지만 출입국 심사에서 제지당해 거의 1시간 가까이 억류되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신원 확인이 끝난 뒤 직원이 그에게 당신의 상해 호적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매 선생은 이 팬이 상해 호적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호적이 중국 주민등록증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며 중국 내에서 생활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비단 공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전장에서는 한 여성이 이미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경찰로부터 직접 방문 통보를 받았고 호적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양의 한 여성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의 호적은 경찰에 의해 법에 따라 말소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격하게 반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사회보험료를 냈는데 무슨 자격으로 내 호적을 말소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경찰은 법조항을 명확히 들어 설명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적은 반드시 말소해야 하며 연금 혜택은 귀하의 국적이 속한 나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1인 미디어 운영자는 광주 백운공항에서 호주 국적의 이 선생이 외국 여권을 들고 출국하려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곧바로 제지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즉시 경고 알림이 뜨면서 이 선생이 아직도 광주 호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말소 절차를 마쳐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항공권은 즉시 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는 본인이 전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미 국가이민관리국이 올해 12월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약 8,300여 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1,200명 이상은 국적정보 불일치로 입국을 거부당했고 3,700명 이상은 일정 기간 내에 호적을 말소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해 선전 등지에서는 이미 수천 건에 달하는 불법 호적 사례가 정리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공항 출입국 심사 중 차단 사례는 전월 대비 3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승객은 항주 소산항공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30분 사이에 신분 불일치로 3명이나 현장에서 따로 분리되어 신원 확인 절차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해외에 정착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중국 호적을 말소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해외 정착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중국에 장기 거주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갔다가 일주일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해외 정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 보유 여부와 실제 거주 상태 간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영주권 신분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영 비자를 가지고 현지 국민과 유사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영국 거주자는 아닌 경우 이런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전반 전수조사에서 많은 해외 화교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외국에 영주권만 있고 외국 국적은 취득하지 않았다면 정말 호적 말소 대상이 되는가? 법률적으로 보자면 외국에 영구 거주한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중국 호적이 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집행에서는 중국 본토 각 지역의 공안기관마다 실행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호적까지 말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1인 미디어 운영자 상해인은 혼란스러움을 호소하며 영주권은 단지 외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국적을 바꾼 건 아닌데 왜 국내에서 호적 말소 위기에 놓여야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렇다면 내 호적은 중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나라에 속한 건가요? 정책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일반 국민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건가요? 홍콩 영주권자로 전환되면 반드시 본토 호적을 말소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지 호적을 말소해야 하는 핵심 조건은 본토 호적 말소의 핵심은 귀향증 신청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귀향증을 신청해야 하느냐 하면 현재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녀가 화교생 연합 입시에 응시할 때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중국 본토 호적을 말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면 법률적으로는 진정한 홍콩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의 호적 시스템과 홍콩의 신분 시스템은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혜택을 모두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고 현재 정책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호적까지 말소한 사람이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지금 저는 상해 미남구 푸진가도 사회서비스 처리센터 1층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2층에서 파출소 순경에게 피고의 호적 정보를 조회하려고 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순경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당 호적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말소 사유는 그 사람이 2개의 호적을 갖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사용하면서 나머지를 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가 말소한 그 신분이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과 소통하던 신분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의뢰인은 그 신분을 믿고 20만 위안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송금 또한 그 신분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와 알리페이 계정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분이 말소되어 버리니까 남아있는 다른 신분을 추적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원래부터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엄격한 집행을 하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일부 분석은 최근 퍼지고 있는 호적 말소 관련 움직임의 이면에는 더 깊은 재정적 압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 상해인은
상해가 호적 정책을 점점 강화하고 관리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는 건 해외 영주권자들이 일정 조건에 따라 호적 말소 대상이 되었을 때 개인이 더 이상 신분과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조치는 아마도 계속해서 불어나는 연금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합니다. 일부는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도 여전히 중국 내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 상해인은 이런 사람들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이들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노년 인구는 이미 3억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수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연금 재정에 대한 압박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약 20년간의 수치를 보면 2006년에는 약 1억 4,900만 명이던 노년 인구가 2024년에는 3억 100만 명에 달했고 총 인구 대비 비율도 11.3%에서 2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약 1,000만 명의 60세 이상 인구가 새로 추가될 전망이어서 중국은 빠르게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연금 재정의 적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2025년 연례회의에서 민정부 부부장 당승페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 또한 가장 빠르고 그에 대한 대응 과제가 가장 복잡하고 무거운 나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다수의 선진국, 그리고 중국의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공식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1월 복단학보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 수익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2035년까지 중국의 연금 납입 부족액이 무려 30조 위안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학자 데이비드 달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만성질환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인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며 그에 따라 연금 재정 적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도 큰 압박을 받고 있어 출산을 꺼리게 되고 그와 동시에 노년층의 소비 의욕은 낮아 경제 활력을 더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악순환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다들 보셨나요? 류상도 결국 미국으로 이주했답니다. 한때 국기를 두르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인물이 이제 또 한 명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임단은 스페인으로, 정준휴는 영국에 정착, 이건련도 미국에서 생활 중, 요명의 자녀들 또한 전부 미국 국적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유명 인사들이 해외로 이주할 때마다 늘 비난 여론이 쏟아졌는데 유독 류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응원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류상,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큰 여론의 압박을 견뎌야 했는지요. 그런데도 왜 떠나는 걸까요? 의료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외에도 누구나 각자의 사정과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흐름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층과 연령을 초월한 이민 열풍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층부터 중산층, 전문 인력에서 평범한 직장인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주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민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삶을 찾기 위해 기꺼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예전에는 이민이 부유층이나 고자산층의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민을 고려하는 계층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식 신청, 투자이민, 기술이민, 유학이민, 심지어는 불법 미입국까지 누구나 다양한 경로로 시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주에서 오랜 시간 거주해온 한 화교는 지금의 평범한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태롭고 결혼이나 출산은 더더욱 멀어진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소장은 호주에서 이미 수년째 생활 중이며 배달과 단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국내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무사히 결혼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2023년 이후 정말 많은 중국인이 이곳에 왔다. 다들 중국에서 잘 안 풀리고 성격들도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지냈던 친구 4명 중 지금 결혼한 사람은 나랑 또 한 사람뿐이다. 여기선 예물도 필요 없고 사회적 압박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 거주 중인 또 다른 화교 노호 씨는 이민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임금 수준과 사회보장 제도는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중개업체를 통해 호주로 취업 이민을 가려면 수십만 위안이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3에서 4년간 현지에서 일한 뒤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생기게 되지만 전제 조건은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왕 여사는 중국 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해왔고 남편은 국유 기업에 다니지만 수입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국에서 간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신분을 얻기도 더 수월하고 연간 수입도 이민패로 약 50만 위안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이민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약 80만 위안입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솔직하게 빚을 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업난, 산업위축, 경제 하락세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양 여사는 자신의 아들은 211 공정에 포함된 대학에서 도로, 교랑, 공학 전공을 공부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인프라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업계 전망도 밝지 않아 아들이 학부 졸업 후 곧바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